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도. 시간의 므비우스. 기차를 탄 민경의 옆자리에서 판사라고 자신을 밝힌 한 남자. 남자는 그의 인생에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자신의 인생이 108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태운 열차는 곧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의 입구인 화남터널을 향해 가고 있다. 남자의 긴 얘기를 다 듣고 화남터널을 지나자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특정 지역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 100% 동일한 인생을 반복하던 한 남자가 108번째 반복된 인생에서 약간의 변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하는데. 네일리스트. 카라 오피스텔 704호에서 민혜경이라는 윤락 여성이 살해당한 채 발견된다. 경찰은 피해자 거주지의 아래층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던 나에게 찾아와 질문을 던진다.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는 혜경을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범인의 모습은 잃어버린 아이에 관한 잔혹동화. 한 시골 마을에 7년간 집에 틀어박혀 있는 남자와 그의 홀어머니, 실종된 딸을 찾는 여자, 이를 관조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그 마을에는 자기 방에서 7년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집에 틀어박힌 큰아들을 부양하는 잔내나는 홀어머니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한 여성이 어린 딸을 잃어버린 일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아마도 그 어린 딸이 틀어박힌 남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그 추측은 사실로 점차 받아들여진다. 그리하여 그 실종 소녀의 엄마는 교회 목사를 앞세우고 틀어박힌 남자의 방을 열게 하려고 그 집으로 향하는데 그 방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누군가? 아파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추락하여 사망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자 미스테리 작가 지망생인 강주영은 여성의 죽음에 의문을 품는다. 해무. 민주화 투쟁 시기. 오지의 해무 마을에 숨어든 형석은 노귀에 씨였다는 소녀 순자를 만난다. 그리고 20년 뒤, 중년이 된 형석에게 순자의 부고 소식이 들려온다. 그녀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형석은 해무로 가는데 20년 전 순자는 임신을 했고 그는 그녀를 버리고 서울로 올라온다. 서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순탄하게 새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는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처의 여직원 미영과 불륜 관계에 있다. 그런데 그 미영이란 여자는 순자의 눈매를 닮았다. 미영이는 형석이 해무마을로 떠난 후 그에게 수도 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뒤늦게 그녀의 문자를 보는데 그 문자에는 아내의 손가락이 잘려진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과연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라면 먹고 갈래요. 무미건조한 생활을 보내고 있던 연정의 귀가기를 선배인 영빈이 동행한다. 영빈과 연정은 이제 막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다. 그들이 연정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에 한 사내가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의 모습을 본 연정은 재빨리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출발한다. 한편 같은 층에 사는 한 킬러는 특별한 일이 맡겨졌다. 큰 주황색 가방을 잠깐 보관만 해주면 된다고 하여 그는 그 가방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방을 탈취하라는 조직의 명령을 받은 윤석과 규도가 그 남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와 사투를 벌인다. 얼핏 연관 없는 두 이야기가 번갈아 이어진다. 죽음의 신부. 암 판정을 받은 수화는 과거 연인이었던 하정을 버린 결과 얻게 된 천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사를 알 수 없는 하정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듣게 되는데 과거 청년 시절에 자살을 하려는 수환을 발견하고 그를 설득하고 살려낸 하정은 그와 연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지만 그런 사랑이 오히려 수환은 부담스럽기만 하다. 결혼을 앞둔 수환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고 결국 결혼식장에는 신부인 하정이 오지 않는데 그날 하정은 자살 명소인 대청호의 납골당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그녀는 나타나지 않고 세월이 흘러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하정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최경민이 경영하는 편의점에 찾아온 하정을 보고 그 사실을 친구인 진태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수아는 하정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결국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결혼식 당일에 정말 대청호에 납골당에 갔었고 거기서 큰 사고를 겪게 되어 반식물인간으로 7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녀를 후원해주는 대기업의 회장을 알게 된다. 그의 친구 진태는 현재 그가 암이 걸린 사실과 그 회장과의 사이엔 무슨 음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밤은 온다. 멧돼지 피해로 신고를 하러 면사무소를 찾아온 한 남자. 며칠 후 직원인 혜정은 상사에게서 그가 과거 살인을 저질렀던 전과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그 남자는 면사무소를 자주 찾아와 그녀를 계속 바라본다. 이상한 시선을 느낀 혜정은 그 시선이 겁이 난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불편한 노인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직접 시골 산속으로 찾아간 혜정은 그 근처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둘의 사투. 검은 확 날아오르다. 임진왜란기. 이순신 휘하에 있던 장만호는 군관 정평구와 함께 왜군에 끌려간 민태주 장군을 구해오는 검은 학이라는 첩보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민태주 장군을 구하기 위해 왜군이 있는 곳으로 잠입하는데 민태주 장군이 일본의 첩자인 것을 알게 되고 일본으로 귀화할 것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기지를 발휘해 둘은 탈출하고 충분히 예뻐. 돈 때문에 항상 시달리는 효재의 한탄을 듣고 친구인 재희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그 일은 한 여성을 납치하는 일이었는데 그는 돈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고, 그가 납치한 여성은 현재 스타남매인 지수혁과 지수진의 형제로 그녀는 지수진의 언니였다. 그리고 납치를 부탁한 사람이 바로 지수혁임을 알게 된다. 자신의 여동생을 납치하여 3일 동안만 감금하라고 한 오빠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사건의 내막.